고1 천재 박영목 교과서 1의 2단원 소통하는 글쓰기의 청기와 발견 사건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 제목이 소통하는 글쓰기예요. 쓰기 단원이니까 자,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쓴 글을 따라갈 건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소통하는 글쓰기. 자, 우리 여기서는요. 쓰기라는 것은 내가 의미를 구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원입니다. 자, 글쓰기는 무엇이다? 자, 의미를 구성하고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소통하는 바로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는데 일단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계획을 하게 되죠. 우리 이번에는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계획할 때는 내가 글을 쓰는 주제나 목적, 자, 그리고 예상 독자, 자, 그리고 매체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면 두 번째, 자, 내용을 마련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다? 자, 주제뿐만 아니라 자, 예상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그리고 이해 정도를 고려해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내용이 마련이 끝나면 세 번째, 바로 조직하고 글쓰기를 하는데요. 역시 글을 쓸 때도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할 건지, 자,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들을 사용할 건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독자의 이해나 혹은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직하고 글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소통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글을 쓰고 나서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한 학생이 청기화와 관련된 경험을 소재로 하여 블로그에 쓴 글과 자, 그러면 매체는 블로그입니다. 자, 블로그라는 매체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의 댓글, 바로 댓글이 뭐예요? 바로 소통하는 거죠. 독자와 글쓴이와 독자가 글을 매개로 하여 소통한다. 자, 어디서? 댓글이라는 것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블로그라는 매체에 실을 거라고 했는데 자, 블로그의 특징,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요.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사진이나 자,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한 링크를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독자랑 즉각적으로 소통은 뭘로 한다고? 아까도 나왔지만 댓글로 소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호기심 많은 영훈이의 블로그입니다. 자, 그 중에 역사 이야기 부분이고요. 제목은 청기와 발견 사건이죠. 자, 그럼 경험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부터 볼게요.
자,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조각을 발견했다. 꺼내보니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와였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바로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떠올리고 있죠. 여기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기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자, 지금 뭘 깨달았니? 또 뭘 떠올렸니? 바로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이 비슷하네. 자, 조선시대 청기와와 색깔이 비슷하다. 또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 근처다 라는 데서 추측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자, 그래서 처음 기와를 발견했고요. 또 어땠어? 이거 진짜 조선시대 기와가 아닌가 하는 어떤 호기심이나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처음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자, 나는 어땠다? 기분이 매우 설렜다. 자, 우리 처음 부분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와를 발견하고 조선시대 청기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마당에서 청기와를 발견했다. 자, 그리고 뭘 떠올렸다? 조선시대 청기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처음 부분의 내용이죠. 자, 이제 중간. 자,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했어? 자, 인터넷 검색으로 자,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봤어요. 자,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신문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자, 그래서 뭐 했어요? 이번에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관련 책을 찾아봤죠. 자, 이 친구가 한 거 두 번째 관련 서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세종실록에 청와, 청기와란 뜻이죠?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근정전과 사정전이 어디냐면 바로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에 청기와를 덮었다라는 기록도 찾아봤죠. 자, 그리고 광해군 때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귀화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자, 그래서 어때요? 자료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내가 조사한 게 맞는 것 같아. 자, 확신을 계속해서 갖게 됐죠. 그래서 자료 조사를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어때요? 자, 확신이라는 감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나 어떤 기대감,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 근처에, 이 할아버지 댁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화가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보면 다른 유물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바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조선시대 청귀화라는 것을 확신했죠. 자, 확신하게 됐고요.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자, 확신.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 갔어? 바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 어때요? 자,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 자,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죠? 자,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였다. 자, 바로 전문가를 찾아간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 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 전자우편으로 여쭈었다. 자, 항상 우리 인터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찾아뵙는 게 당연한 순서죠. 자,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뵙고 귀화를 보여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는 귀화를 보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다. 이건 페인트 칠을 한 귀화란다. 조선시대 귀화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귀화가 아닐까 싶구나. 자, 이 선생님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죠. 자, 우리 이런 표현,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자, 사실감 있고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직접 인용한 이유. 자, 왜 이런 이유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왜?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자, 내 기분은 이제 민망으로 바뀝니다. 자, 민망.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한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는요, 바로 전문가에게서 조선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했죠.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했다 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인데요. 우리 여기 부분에 자, 이 친구가 자, 이 글을 쓸 때 고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고려했는지 볼까? 자, 독자들이 자, 뭐하도록 흥미를 느끼고 자, 몰입할 수 있도록 자, 책에서 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해야겠어. 자, 우리 여기서 어디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쭉 제시해 줬었는데요. 바로 누구를 고려했다? 자, 글의 의미를 구성할 때. 자, 바로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썼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을 쓸 건데요. 이 친구가 또 뭘 고려하는지 볼까? 여기가 끝입니다. 자,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역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자,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그러면 앞부분은 경험, 뒷부분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글을 마무리할 때 자, 앞부분에는 경험이 나왔고요. 자, 우리 끝부분에서 깨달음을 제시하겠다. 왜?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럼 볼까요?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시대 청기화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그렇게 단정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가로가 되어 있죠? 자, 왜? 바로 왜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자, 바로 자신이 얻은 교훈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바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것이다. 자,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기화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교훈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얻었어요? 바로 청기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삶의 교훈을 얻었죠. 자, 그러니까 뭐 했어? 바로 삶의 교훈, 반성을 했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어떤 반성을 했니? 아, 내가 충분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 그리고 자, 깨달은 건 뭘 깨달았지? 바로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 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보물 1호다. 자, 그럼 왜 보물 1호라고 불렀을까? 바로 청기화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얻게 된 경험에서 그리고 깨달음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이 기화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 기와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볼까? 내가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화 사진을 제시해야지. 자, 지금 블로그이기 때문에 사진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독자들이 청기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자, 사진을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실감나게 전달한다 라는 거. 자, 그럼 위에서부터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영훈이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독자를 고려한 점. 우리 앞에 영훈이가 3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 했냐면 독자들이 자, 독자들이 뭐 하도록? 흥미를 느끼도록. 자, 책에서 찾은 역사적 사실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진을 보여줘서 이해를 도와줬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우리 심리 변화는 우리 색깔로 표시를 했었고요. 자, 보물 1호라는 말. 자, 바로 진짜 유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만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 정리해볼까? 끝부분의 내용. 자, 아까 깨달음 직접 나왔어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충분한 조사와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은 것을 끝부분에 직접 제시해서 자, 독자들에게 인상 깊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책을 다 썼다면, 글을 다 썼다면,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완성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다른 독자와 소통을 해야 되겠죠? 바로 댓글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비의 꿈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 영호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자,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자,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었죠. 자,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자, 어때요? 글을 읽는 재미도 느꼈어요. 자, 그런데 광해군 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화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은 왜 없는 걸까요? 자,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 영훈이가 댓글을 달아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기화를 만드는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었고 청기화를 만드는 주 원료인 염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쳐 청기화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뭐 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자기가 자료를 조사해서 질문에 답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글쓴이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너나들이 같은 경우도 자, 다른 댓글이 달리고 있죠? 자, 지금
영훈이가 뭐라 그래? 내 글을 읽은 독자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댓글을 쓸 수 있고요. 왜? 독자마다 배경 지식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영훈이는 댓글을 달면서 뭐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 자, 이 친구는 공감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 자, 영훈이 또 소통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나들이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 역사대장이 말하죠. 청기화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자, 영훈이의 경험을 뜻깊은 경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청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창덕궁 선정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거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바로 선정전이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라는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자, 영훈이가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봐야겠네요. 자, 바로 서로 소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았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대장이 다시 댓글을 달아. 창덕궁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자, 영훈이 또 댓글 달았죠?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독자의 댓글에 영훈이가 다시 댓글을 작성해서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댓글을 달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공감한 내용은 뭐였고, 궁금한 점은 뭐였는지, 혹은 여러분이 이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 정보를 알려주는 댓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 자신의 생각, 또는 공감한 요소, 또는 궁금한 점,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댓글을 달아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이 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 보자. 자, 이 글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짜임, 바로 경험, 깨달음의 구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어떤 경험했지?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화를 발견했고 자신의 배경 지식 자료조사로 이 기와가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확신을 했고 자, 그렇다가 전문가에게서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 우리 목표학습. 자, 쓰기는 어떤 과정이다? 의미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 친구가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지?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자,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거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목적은 청기화와 관련된 경험, 그 깨달음을 전합니다. 주제는요, 바로 얘가 얻은 깨달음,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예상 독자는 역사에 관심 있는 누리꾼. 자, 매체는 블로그였고요. 왜? 독자에게 쉽게, 많은 독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요.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다 세웠다면 뭐 해야 돼요? 역시
독자가 흥미 있어 할 만한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서 내용을 마련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경험이나 배경 지식, 그리고 책,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내용을 마련해 봤고, 자, 그리고 독자가 잘 이해하고 인상 깊게 읽을 수 있게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했는데요. 조직은 어떻게 했지?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특징, 어떤 표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표현. 자,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 자신이 발견한 기와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규화 사진을 함께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이런 표현들도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영훈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났던 반응. 자, 나비의 꿈은 정보를 얻었고 또 궁금한 점을 물어봤어요. 영훈이는 그 질문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답을 해줬죠. 너나들이는 공감하고 자신을 성찰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영훈이도 공감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대장은 새로운 정보를 주게 됐고요. 자, 영훈이도 알게 돼서 다시 가보겠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역사대장이 같이 갈래? 라고 했고 영훈이가 자기가 계획 짜서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독자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독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 까닭, 바로 뭐 때문에? 같은 글이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히고 수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쓰기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글쓴이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쓰기가 의미 구성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내용 할 때 배경 지식이나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했죠. 그래서 쓰기는 의미 구성 과정이다. 또 쓰기 과정에서 글쓴이가 자꾸 독자를 고려했죠. 이것은 뭐다? 예상 독자와의 상호작용. 얘랑 주고받기 위한 준비다. 이것이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독자마다 반응이 달랐어. 이걸 보면서 우리 뭘 알 수 있지? 완성된 글을 읽은 독자들이 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바로 독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소통하죠. 바로 쓰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는 게 내가 쓸 때, 그리고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가면 자기가 글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우리 글을 쓸 때는 계획하기. 자, 뭐 한다고?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 배경 지식이나 자료를 조사해서 내용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을 어떤 순서로 조직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고요. 자, 그래서 독자의 흥미나 관심, 그리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글을 써보고요. 마지막에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마치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소단원을 마치며 학습한 것을 떠올리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써보자. 자, 쓰기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쓰기는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선물, 공감, 품앗이 이런 것들 넣어볼 수 있고요. 자, 글쓰기 과정에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일단은 뭐 답안 보시면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것, 자, 읽을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뭐 뿌듯함이라든지 즐거움을 얻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의 2단원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